네, 반갑습니다. 결혼식 들려주는 서나무입니다. 이전 혼인서약 이론편에 이어 오늘은 2부 혼인서약 실전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혼인서약서를 잘 쓰는 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서약서의 적절한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잘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잘 쓰는 법인데요. 신랑 신부님께서 혼인서약을 직접 작성하실 때 이제 두 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서약서를 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사용하겠다라는 링컨의 명언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그만큼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혼인서약을 작성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작성이 가능하실 텐데요. 신랑 신부님께서 그동안 함께 해오셨던 추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총 4가지의 틀로 나누어서 신랑 신부님의 추억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서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저는 오늘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3가지 정도만 적어볼 텐데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정말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정말 10개 이상 나오실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4가지 틀에 제 추억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삶에 불안을 느낄 때, 어디서 우리는 굉장히 카페를 많이 가요. 대부분 추억이 카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집도 좀 자주 놀러 가는 편이라서 부모님 집. 사람들이 호캉스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북캉스 많이 합니다. 북캉스. 부모님 집에 놀러 가서 자주 놀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노래할 때 가요제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요제 갔을 때 또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무엇을. 제가 연애 초기에 굉장히 좀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어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잠을 못 잤는데 항상 저를 잘 재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연애 초기에 데이트하면서 뭐 카페나 심지어 식당 이런 데서도 제가 굉장히 잘 잘 수 있도록 되게 어깨를 많이 빌려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거를 되게 많이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학생이었는데도 학교 끝나고 나면 꼭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려서 이 맛있는 음식이나 간식들을 되게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왜 그랬지?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불안이 되게 많거든요. 뭐 여전히 지금도 불안함을 되게 자주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제 고민을 굉장히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는 여자친구가 저를 좀 부끄럽지만 되게 존경을 많이 해줘요. 항상 제 이야기 귀 기울여주고 제가 무언가 이렇게 좀 설교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도 굉장히 잘 들어주고 많이 배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재워줬다는 거랑 되게 연관이 있는데요. 저를 굉장히 보살펴줍니다. 여자친구가 몸이 굉장히 왜소한데도 항상 제가 굉장히 푸근하게 쉴 수 있도록 머리도 자주 쓰다듬어주고 되게 등도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되게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제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주고요. 또 항상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굉장히 믿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해가지고 항상 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하는 일을 믿어주고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응원해줍니다. 이제 저는 이 4가지 틀에서 3개씩 적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억나는 거 전부 다 한번 다 적어보세요. 이렇게 쭉 적어보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립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신랑 신부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서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적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 하시면은 이 내용들을 적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본문에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신랑 신부님의 서약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혼인서약서의 적절한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혼인서약서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랑 신부님께서 함께 읽으시는 겁니다. 이제 두 분이서 동시에 읽으셨다가 또 신랑님이 읽으셨다가 신부님이 읽으셨다가 다시 또 신랑님께서 읽으셨다가 이렇게 함께 읽는 문서의 경우에는 2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따로 읽으실 때도 있는데요. 먼저 신랑님께서 한쪽을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께서 한쪽을 읽으시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내용들로 혼인서약을 채워가다 보면 2분이나 3분으로는 부족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객분들께서 느끼실 때 혼인서약의 내용이 길어지면 그만큼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소중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임팩트를 잃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면 하객분들이 훨씬 더 몰입하실 수 있고 서약이 끝난 다음 훨씬 더 많은 축복의 박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혼인서약서를 잘 읽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읽다 보면 대부분은 어렸을 때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진행하시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인이라면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합니다 라는 단어를 읽는다고 하면 약속합니다 이렇게 끝을 올려서 많이 읽으시거든요. 약속합니다. 이러이러한 신랑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이렇게 읽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읽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랑 신부님께 간단한 팁 3가지를 드릴 테니까요. 이 3가지를 혼인서약을 연습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혼인서약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전에도 집중하셨다면 이제 집중을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말끝을 내리고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서약 전체를 천천히 읽으시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문서를 잘 읽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말끝을 내리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끝을 내린다는 것은 이제 약속합니다 라는 단어를 읽으실 때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있죠. 그래서 약속합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여기 X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여기 마침표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서약서에 대부분 이런 느낌표는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침표에는 톤을 낮추고 쉼표에는 톤을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랑 신부님과 상담을 진행하다가 신부님께서 배우 박신혜의 혼인서약처럼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나 최태수는 그대 박신혜를 제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대를 사랑하며 아끼고 제 아내로 맞이할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제 가족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아멘. 네, 방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최태준님께서 말끝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신랑 신부님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문서를 보시면서 마침표나 쉼표가 반복될 때 올리고 낮추는 연습을 정말 반복해서 많이 해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느낌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호흡을 하시는 건데요. 문장에 띄어쓰기나 쉼표가 있을 때 천천히 끊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신랑 신부님이 좀 재치 있게 진행하시는 유행하는 혼인서약에 더더욱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신랑 신부님께서 다른 방법들보다 정말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끊어서 읽기, 이거를 끊어서 읽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읽는 속도를 천천히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결혼식을 진행할 때에는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특히 문서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혼인서약을 읽으시거나 혹은 친구분들이 축사를 진행하실 때 굉장히 많이 빨라지세요. 얼마나 많이 빨라지냐면 정말 속사포처럼 빨라져요. 물론 하객분들도 재밌어서 웃으시고 좀 분위기는 더 좋아지지만 정성스럽게 적었던 내용이 전달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재밌긴 하더라도 그 분위기로 인해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쉬우니까요. 문서를 읽으실 때에는 꼭 정말 천천히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끝처리를 연습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호흡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읽는 속도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을지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끝처리와 일반적인 호흡,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이제 대부분 제가 예식을 진행하면서 신랑 신부님이 하셨던 것들을 비슷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3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오늘 이제 드디어 당신의 신랑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처리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2022년 8월 3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오늘 이제 드디어 당신의 신랑이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처리와 호흡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는 끊어 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2년 8월 3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오늘 이제 드디어 당신의 신랑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끝처리와 호흡과 속도를 전부 다 연습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년 8월 3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오늘 이제 드디어 당신의 신랑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예시로 적어가지고 신랑 신부님께서 좀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두 분만의 문장을 적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 오늘 배워보셨던 내용들을 정말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아마 본식날에 정말 자연스럽고 또 따뜻한 느낌으로 신랑 신부님께서 서로에게 약속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막상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꼭 많이 연습해 보시고 멋지게 서약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인서약서를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읽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영상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길게 만들었는데요. 편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줄여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헷갈리거나 좀 어렵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인스타 DM이나 카톡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욱 쉽게 배워보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